어머니는 그날 조용히 사라지셨습니다. 결혼식장엔 하객들의 웃음이 넘쳤고 사진기 셔터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랑 부모는 화려한 단상 위에서 인사를 했고 신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복 치마 자락만 바람에 흔들린 채 그녀는 사진 속에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준비하며 울었는지. 그녀의 이름은 선자, 딸을 위해 아내로, 엄마로만 살아온 시간.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선자는 오래된 수첩을 펼쳐놓고 연신 메모를 고쳤었다. 웨딩홀 위치, 신부 측 인사말, 축의금 명단, 마지막엔 혜진이 통장이라고 작게 써둔 칸에 동그라미를 그려 넣었다. 바쁜 손끝 사이로 작고 낡은 봉투 하나가 살짝 튀어나왔다. 황토색 봉투 안엔 수십 년간 허리 휘도록 모은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그 아래엔 구겨진 편지지 한 장,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밟힌다. 혜진아, 너는 엄마 인생의 제일 좋은 날이야. 결혼식이 코앞인데 선자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남편 없이 홀로 키운 딸. 누구보다 잘해주고 싶었지만 혜진은 요즘 부쩍 선자를 멀리했다. 엄마, 그만해.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자꾸 낡은 사고방식이라며 선자를 말리는 딸에게 선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요즘 사람은 다 다르지. 그러면서도 몰래 봉투를 정리하고 단정한 옷을 다려놓았다. 결혼식 날 아침 새벽부터 준비한 한복 차림의 선자가 홀로 택시에 올랐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슬쩍 훑어보다 머리카락을 다듬는다. 오늘은 울면 안 된다. 웨딩홀은 북적였고 신랑 측 하객은 줄지어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혜진은 이미 신랑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다. 선자는 멀찍이서 바라보다가 혼자 조용히 착석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린다. 신랑 부모님 인사 말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속에 신랑 부모는 단상에 올랐다. 당당하고 화려한 인사말이 이어졌다. 그 옆 신부 측 대표로 선자는 고개를 숙였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내밀었다. 누구에게도 소개되지 못한 채 혼잣말처럼 중얼인다. 혜진아, 행복해야 해.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다. 주변에서 박수는 이어졌지만 선자는 누구의 눈길도 받지 못했다. 결국 선자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하객들은 선자의 빈자리를 눈치채지도 못한 채 사진을 찍고 웃고 있었다. 혼자 식장을 나선 선자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거리 위를 걸었다. 한복 치마 자락이 바람에 휘날렸고 손에 든 봉투는 이미 비워진 채였다. 그날 그녀는 딸의 결혼식장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결혼식 다음 날 선자의 집은 그야말로 정적뿐이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쏟아졌지만 선자는 소파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입고 있던 한복도 그대로였다. 손끝엔 아직 봉투의 감촉이 남아있는 듯했고 머리는 흐트러진 채였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냉장고 소리만이 작게 웅웅 울렸다.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옆집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며 외쳤다. 선자씨, 이제 좀 편하시겠어요. 따님 잘 시집 갔잖아요. 부럽다 부러워. 선자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다. 정말 나는 이제 편해야 하는 걸까? 식탁엔 저녁도 아침도 없이 그대로였다. 냄비엔 어제 끓인 미역국이 식은 채 굳어가고 있었다. 젓가락을 들어보았지만 손끝이 따라주지 않았다. 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넘길 수 없었다. 밤이 되자 방 안은 더 깊은 침묵에 잠겼다. 불도 켜지 않았다. 선자는 불 꺼진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진에게도 세상 누구에게도 그녀가 유일하게 속삭인 건 혼잣말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다음 날 오후 최현석이 과일 봉투 하나를 들고 문을 두드렸다. 선자씨, 있나요? 어제 못 봐서.
문을 열지 않자 현석은 한참을 망설이다 문고리에 봉투를 걸고 돌아서려 했다. 그 순간 문이 삐걱 열렸다. 선자는 머리를 묶지도 않은 채 가디건 하나 걸친 모습이었다. 미안해요. 정신이 없었네요. 현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묻는다. 괜찮아요? 결혼식 날 일찍 나오셨다며. 선자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현석은 말없이 과일을 건넸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선자 씨가 웃는 걸 언제 마지막으로 본 건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말에 선자는 움찔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눈가가 서서히 젖어갔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끝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무너져 내리는 선자를 현석은 조용히 감싸 안았다. 그날 처음으로 선자는 마음속 슬픔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냈다. 그녀의 미소는 그렇게 조금씩 틈을 만들기 시작했다. 며칠이 흘렀다. 선자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식사도 겨우 한두 숟갈로 끼니를 때웠다. 그러나 그녀의 방 안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혜진의 유치원 시절 그림, 졸업장, 그리고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이 있었다. 그녀가 혜진이 5살이던 해 잠든 딸 머리맡에 놓았던 편지. 우리 혜진이는 엄마의 전부야. 사랑해. 선자는 천천히 편지를 접고 새 하얀 종이를 꺼냈다.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간다. 손은 떨렸고 마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혜진아, 너에게는 축복이었겠지만 엄마에게는 상처이기도 했단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 동안 멈췄다. 펜촉에서 잉크가 번져 글자가 젖었다. 그날 오후 선자는 편지를 손에 꼭 쥐고 신혼집 주소를 따라 나섰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높은 언덕길을 걸었다. 그렇게 도착한 곳. 혜진은 문을 열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여기까지. 선자는 환하게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어색하게 삐걱거렸다. 가만히 딸을 바라보던 선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혜진아, 혹시 엄마가 짐이었니? 그 순간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언가를 대답하려다 멈춘 딸. 선자는 한숨처럼 말을 잇는다. 엄마는 내가 혼자 설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된 방식이었나 봐. 잠시 정적이 흐른 것을. 선자는 가방에서 꺼낸 편지를 건넸다. 이건 식장에선 못 전했어. 혜진은 아무 말 없이 편지를 받았고 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만 가볼게. 잘 살아, 혜진아. 딸이 붙잡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기로 이미 마음을 다잡고 왔으니까. 선자가 돌아선 뒤 문이 닫히고 나서야 혜진은 편지를 열었다. 그리고 한 줄 읽어 내려가며 손끝이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 하지만 그녀가 부른 이름은 이미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속에 묻혀버렸다. 그녀는 이제 한 사람의 어머니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거울 앞 선자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묶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동작은 조금씩 달랐다. 늘 단정하게 묶던 올림머리를 내려뜨리고 가위로 한 움큼을 집어들었다. 천천히 망설임 없이 잘라냈다. 가위를 들고 손을 뻗은 채 그녀는 거울 속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 이제야 좀 가벼워지네. 귓가를 스치는 바람처럼 짧아진 머리카락이 그녀의 뺨을 간지렸다. 선자는 그날 이후 오래도록 걸었다. 도심의 길을 걷고 공원을 지나고 강가를 거닐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마음엔 아주 작은 평온이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었던 그날과는 달리 이번엔 자신을 찾고 싶었다. 그날 밤 선자는 조용히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거울 속 자신의 미소를 마주했다. 억지로 지은 미소도 누군가를 위해 준비한 얼굴도 아니었다. 그냥 나답게 웃는 얼굴. 한편 혜진은 시댁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신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시어머니의 간섭은 끊이질 않았고 남편은 무던한 듯 외면했다. 애는 언제 가질 거니? 요리책 좀 보고 배워야지. 우리 집 식구들 입맛 까다롭단다.
웃으며 대답하던 혜진의 얼굴도 점점 굳어져 갔다. 밤이면 몰래 선자의 편지를 꺼내 읽었다. 그 안엔 과거의 선자와 지금의 혜진이 겹쳐져 있었다. 너에게는 축복이었겠지만 엄마에게는 상처이기도 했단다. 그 문장이 유독 마음을 콕 찔렀다. 그러고 보니 어릴 적엔 항상 엄마가 먼저 웃었다. 웃고 챙기고 비우고 또 채우며 살았다. 그리고 그 미소가 얼마나 힘겨웠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혜진은 시댁 거실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거울을 보며 선자의 짧은 머리를 떠올렸다. 그 단정하고 강단 있는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엄마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 혜진은 처음으로 그날 식장에서 홀로 돌아갔던 엄마의 발걸음을 상상해봤다. 그리고 자신이 본 적 없던 엄마의 삶을 떠올렸다. 그녀는 모른 채 살아왔던 한 사람의 인생을 이제서야 조금씩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엄마와 딸의 마음은 아주 천천히 같은 방향을 향하기 시작했다. 혜진은 시어머니의 말을 흘려듣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요즘은 며느리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내 엄마는 조용하고 단정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는데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대꾸 없이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자꾸만 시큰거렸다. 밤마다 그녀는 남편의 옆모습을 보며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가 더 이상 자신을 제대로 바라봐 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입을 다문 채 이불을 덮었다. 그러다 어느 날 선자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편지의 종이는 그녀의 손에 닿을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를 냈고 그 안에 담긴 선자의 말은 점점 더 깊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엄마는 내 곁에 있고 싶었지만 너의 삶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단다. 그 문장 앞에서 혜진은 한참을 멈췄다. 짐이라는 단어, 그토록 무겁고도 선명한 단어가 가슴에 콱 박혔다. 그녀는 한 번도 엄마에게 짐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렇게 느끼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혜진은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머리끈을 풀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도 요즘 하나도 안 웃고 살아.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결심한 듯 가방을 챙겨 들고 문을 나섰다. 다음 날 아침 선자의 작은 집 문 앞에 혜진이 서 있었다. 노크를 하려던 손이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에 선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짧은 머리, 맑은 얼굴, 고요한 눈빛. 혜진은 그제야 엄마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알아챘다. 무슨 일 있니? 선자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엄마가 짐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근데 마음 한켠에선 자꾸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것 같아요. 선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슬펐다. 괜찮다. 이제는 그 말조차 고맙게 들린다. 혜진은 울컥하며 눈을 떴다. 엄마, 나 오늘 하루 엄마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활짝 열었다. 그렇게 오래도록 굳게 닫혀 있던 두 사람의 마음 사이에도 작은 틈이 열렸다. 그리고 그 틈으로 처음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었다. 해가 기울 무렵 선자는 마당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목덜미에 닿지 않아 시원했고 손엔 국화차가 담긴 잔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고 바람은 조용했다. 그때 대문 너머로 조심스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굽소리. 돌담 앞에 선 혜진이었다. 그녀는 머리를 묶지 않은 채 작은 꽃다발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엄마. 그 목소리에 선자는 고개를 돌렸다. 놀라진 않았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천천히 눈을 마주했다. 혜진은 다가와 꽃다발을 건넸다. 길가에서 봤는데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선자는 웃으며 꽃을 받았다. 이런 거 오랜만이네. 두 사람은 마당 끝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어색하지 않았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 나 요즘 잘 못 지냈어요. 시어머니랑도 좀 부딪히고 남편이랑도 자주 싸워요. 그래서 자꾸 생각났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결혼식장에서. 선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그런 날이 오더라. 그치, 나도 한때 그랬어.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그냥 참고만 살았던 날들. 혜진은 눈을 떨구며 말했다. 그날 엄마가 사라진 이유,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사진에 안 나온 이유도. 선자는 조용히 웃었다. 나도 그날 내 인생 사진에서 빠지고 싶었거든. 두 사람은 그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 나 아직도 엄마 딸이에요. 엄마가 없으면 나 진짜 혼자인 것 같아요. 선자는 혜진의 손등을 천천히 감쌌다. 그 손은 여전히 작고 따뜻했다. 딸의 손이 아니라 이제는 한 여자의 손처럼 느껴졌다. 이제야 너랑 같은 눈높이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네. 엄마랑 딸 말고 그냥 여자 대 여자로. 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가 붉어졌다. 그 순간 서로의 시선은 오랜 오해와 침묵을 넘어 진심이라는 자리에서 조심스레 마주쳤다. 조용했던 재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말보다 더 뜨거웠다. 밤이 깊었다. 선자의 집 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다. 주방에서 두 여자의 그림자가 함께 움직였다. 한 명은 도마 위에 마늘을 다졌고 한 명은 된장국을 끓이며 국자를 휘젓고 있었다. 엄마, 된장 조금만 더 넣을까요? 아니, 지금 딱 좋아. 예전 맛이네. 혜진은 선자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오늘 처음으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요. 선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이야? 그동안 엄마를 그냥 엄마로만 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한 사람으로 보여요. 좋아하는 음식 있고 슬픈 날도 있고 혼자 울고 싶은 날도 있는 사람. 선자는 국자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 말 듣고 싶었어. 나는 너한테 늘 엄마였는데 언젠가부터 내 이름을 잊고 살았거든. 엄마 이름 선자. 혜진이 작게 불렀다. 이선자 씨, 지금부터는 내 친구 해줘요. 둘 사이에 조용한 웃음이 번졌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식사를 마치고 둘은 마당으로 나왔다. 별빛이 맑은 밤이었다. 선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혜진아, 너 결혼식 날 엄마가 사라진 거 미안하지 않아도 돼. 그건 나 자신에게 내린 작은 선언이었어. 무슨 선언이요? 이제 나도 누군가의 그림자 말고 내 이름으로 살겠다고. 혜진은 선자의 어깨에 조심스레 머리를 기대었다. 엄마, 오늘 웃는 거 진짜 예뻐요. 선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잊고 있던 감정이 고요히 피어나고 있었다. 외면당했던 삶, 묻혀버린 이름, 미뤄두었던 꿈. 이제야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 숨 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엄마와 딸이라는 이름을 넘어 여자 대 여자로 서로를 마주했다. 그리고 그 순간 선자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아침 햇살이 집안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다. 선자는 창가에 놓인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짧아진 머리는 더 이상 거울 앞에서 손질할 필요가 없었고 피부엔 화장 하나 없었지만 오히려 단정해 보였다. 햇살이 유난히 밝은 날이었다. 그녀는 거실 창을 활짝 열어두고 마당에 놓인 빨래를 바라보았다. 바람에 하얀 이불이 펄럭이며 회사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 문을 열고 혜진이 들어섰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수수한 옷차림. 그녀의 눈빛에는 며칠 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다. 어쩐 일이야? 선자는 미소를 띠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혜진은 머뭇거리다 작은 종이 봉투를 꺼냈다. 엄마도 익었어요. 엄마 이름으로 통장 만들었어요. 봉투 안엔 이선자라는 이름으로 새로 개설된 은행 통장이 있었다. 선자는 조용히 봉투를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었다. 내 이름으로 된 건 오랜만이네. 눈가가 살짝 흔들렸다. 혜진은 작게 웃었다. 엄마도 이제 엄마 삶을 살아야죠. 혜진이 엄마 말고 그냥 이선자. 그 말에 선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딸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졌으니까. 둘은 마당으로 나왔다. 햇볕이 부드럽게 내리쬐었고 철쭉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엄마, 그날 사진 못 찍은 거 이제라도 하나 같이 찍어요. 혜진이 핸드폰을 꺼냈고 선자는 말없이 옆에 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고 그 순간 선자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웃었다. 무겁지도 억지스럽지도 않은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웃는 미소였다. 혜진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다 말했다. 엄마, 오늘 미소 정말 예뻐요. 선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아내로 살아낸 시간 끝에서 나는 나로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카메라는 창문 너머로 햇살 가득한 집 안을 비춘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사진 한 장이 테이블 위에 살포시 놓인다. 그녀가 남긴 것은 눈물도 후회도 아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웃는 작은 미소 하나였다. 당신 곁에도 이름을 잃고 살아온 누군가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